중국의 사회변혁을 노력하시는 모든 동지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제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렇게 큰 주제를 제대로 발표할 역량이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이 주제에서 발제를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맨 첫 장에 그 이미지 3개가 있는데요. 맨 왼쪽은 그 저희 연구소에서 몇 년 전에 막시즘 교육론을 특집으로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부 표지입니다. 오늘은 이분들 중에 마르크스와 그람시의 얘기를 조금 소개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몇 년 전에 그 진보적 교육학자인 마이클 애플 교수가 국내에 방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늘 제목과 내용은 좀 비슷하죠. 근데 상당히 이제 소심한 제목으로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심포지엄을 했던 그때 이제 그 포스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최근에 이 유네스코에서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교육론을 제출했습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변혁하고 이제 완전 똑같은 동일한 의미는 아닌데 교육과 사회 변혁을 제기하는 그런 이제 교육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의 일부를 이따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소심하게 제목을 잡게 된 이유는 뭐 직접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마이클 애플 교수의 이제 책 제목이기도 했지만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나 과연 교육으로 사회를 바꾸는 게 가능해?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조건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라는 게 과연 그 사회를 바꾸는데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자본의 지배 도구로 쓰이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교육을 바꾸는 게 가능하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소 원론적이지만 좀 이제 이 그 전제들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혁에서 교육과 학교는 과연 중요한 거냐? 이랬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는 지배수단 중 하나죠. 그렇지만 학교는 또한 계급 대립의 공간이고 변혁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막스는 사회변혁에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동자 계급에서 좀 더 개몽된 부분은 자라나는 노동자 세대의 육성에 자기 계급의 미래,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올바른 교육은 오늘날의 사회를 전환시키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그리고 당시에 일부 뭐 이제 직업학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스는 혁명의 효소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람시 같은 경우는 교육의 문제란 곧 해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변혁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왜 중요하냐? 교육은 주체 형성의 과정이죠. 비록 자본주의 사회지만 변혁적 주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봤고요.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받아들일 때 처음으로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예요. 근데 계급 의식은 당연하고 계급 의식만이 아니라 어떤 총체적 역량,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주체 형성의 문제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람시 같은 경우 민속과 투쟁하였다. 이제 이 얘기 뭐냐? 여기서 민속은 지배 문화, 지배 이데올로기를 얘기합니다. 이 보편적인 어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의식 발달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역사적 변칙 사고의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엥겔스 같은 경우는 혁명 이후에 사회 전체에 의해 공동으로 또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은 교육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발전된 능력을 가진 인간,
즉 생산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적인 이제 운영 능력, 그 다음에 그람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문명은 모든 자기 시민들에게 그들의 대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요구한다. 민주적인 운영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을 통한 변혁적 주체 형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바지 학교를, 교육과 학교를 변혁의 수단으로 위치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랬을 때 막스 같은 경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지는 프롤레타리아에게 부르주아 자신의 교양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교육내에 보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부르주아 자신에게 대항하는 무기를 스스로 제공하는 결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람시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이 적대적인 사회, 어떤 계급 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 학교는 모순 반영의 공간이고 변혁적 의식 및 역량 발달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특히 이제 막스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도구이자 변혁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실천적 개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실천적 개입이 좀 개량적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당시에도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막스는 주어진 사정 아래, 자본주의 사회죠. 아래서는 국가의 권력에 시행된 일반적 법률을 통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는 가운데 노동자 계급의 정부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자신들에 맞서 행사되고 있는 권력을 그들 자신의 세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근데 이제 이 개입이 노동자 계급이 또 개입해야 되지만 당연히 이제 부르주아 계급도 개입을 하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비난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발명해낸 게 아니다. 니네도 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그 개입의 성격을 변화시켜 교육을 지배계급의 영향으로부터 빼내올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엄연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변혁적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람시는 국가를 정복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노동자 계급의 의식을 완전히 변화시키자는 제안을 할 수 없다. 이 혁명 이전에, 변혁 이전에는 진보적인 사회 세력들이 이 단절은 혁명입니다. 이전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의 상황은 낡은 것과 새 것의 가변적 조합이고 어떤 문화적 관계의 잠정적인 균형에 따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 변혁적 주체 형성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데까지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변혁적 의의를 지닌 개량 혹은 개량적이지만 이런 어떤 운동이 교육혁명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교육을 둘러싸고 부르주아와 노동자 계급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부딪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교육 기회, 그리고 교육의 성격, 누가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교육을 무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공공적인 걸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대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이 대립은 중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공재냐 시장 원리를 도입할 문제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축이 있고, 공공성을 인정하는 또 그 안에서는 이것을 좁게 해석할 거냐 넓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대립이 있습니다. 여기 인용문을 보시면 공공재라고 하는 개념이 정부 등 공공이 제공하는 재화라고 이해할 때 정부가 제공하면 그 공공성 실현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공공성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유네스코에서는 공동제라고 하는 개념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운영 주체에서 소유 문제, 그러니까는 개인 소유냐 모두의 소유냐는 소유 개념으로 바꾸면서 공공재를 제기하면서
공공재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제약으로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원은 교육 내용이죠. 교과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과서 내용, 이데올로기, 그리고 교육 방식 이런 부분인데요. 자본 입장에서는 필요한 교육 노동력은, 그러니까 필요한 노동력은 배출을 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총체적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이제 추구하게 되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광범한 소양 교육을 경시하고 그리고 그 기간을 짧게 하는, 그래서 일찍 분화되게 만드는, 일찍 직업 교육을 받게 하다든지 진로 교육을 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론과 실행을 분리시키려 하죠. 그리고 서열과 경쟁 이데올로기를 강요를 하고요. 반면에 노동자 민중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노동 능력 형성을 넘어서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발달을 지향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변혁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형성하는 게 노동자 계급의 이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향하는 것이 보편 교육을 강화하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키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교육을 갖고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그동안의 어떤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그리고 이제 지배 방식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직접적인 노골적인 내용 이데올로기는 은폐되거나 약화되어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신자시대 이후로는 이 시장적 이데올로기가 또 특별히 강한 그런 양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과 이데올로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가가 독점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 참여가 필요하고 교육혁명 운동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제기된 요구가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기능과 구조의 문제인데요. 요거는 눈에 보이는 문제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제 최종적인 공교육의 역할, 기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교라고 하는 게 선발을 중심으로 할 거냐, 발달을 중심으로 할 거냐, 보편교육을 강화할 거냐, 축소할 거냐, 그리고 곡선형으로 할 거냐, 단선형으로 할 거냐 이런 대립구도들이 있는데 자본 입장에서는 선발 시스템으로 학교를 보고 보편교육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일찍 분화시키는 어떤 위계적인 어떤 이제 노동력을 일찍 분화시키는 복선형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체제가 시스템은 사회적인 위계, 계급 질서를 직접적으로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과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연중에 이런 어쨌든 이 구조들, 경쟁과 경쟁의 이데올로기, 사회적 어떤 계급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은연중에 박히게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축에 어쨌든 이 대립 지점들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 기회와 공공성, 내용과 이데올로기 부분은 눈에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이제 대립 전선이 펼쳐졌고 최근에는 기능과 교육과정 이 문제를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고교학전제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우리 입장에서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싸워나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세 가지 층위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중첩적인 형태로 지금 이제 전면적인 대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교육혁명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과정에서 설정된 기본 교육혁명의 어떤 기본 과제들을 보면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그다음에 국공립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학서열 입시체제 해체,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교육과정의 어떤 참여, 그래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수립 이런 부분이 있고 중등교육에서 직업과 인문교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는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교육에서는 변혁적인 주체를 직접 이렇게 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해방적 성인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 헤게모니가 한국 사회와 교육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운동이 한편은 이제 전진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 헤게모니에 가로막혀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사회의 어떤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제 시대 변화의 이제 상황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전환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대전환 시대 변화 속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이 해태하고 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국제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교육과 사회 변혁을 얘기하는 새로운 교육론이 제기되는 전환적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몇 가지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시면 유네스코 이런 데서 교육과 사회 변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레볼루션은 아니에요. 트랜스폼 그래서 전환, 형태 전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볼루션은 아니지만 개혁보다는 훨씬 강한 구조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이 지속 불가능한 사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에서 파생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단기적 이익과 과도한 소비를 우선시하는 경제 모델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중에 하나로 교육 시스템을 직접 지목하고 있어요.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위협하는 그 조건들 차별과 배제, 지속 불가능한 생활 방식을 재생산하고 영속화한다. 이러면서 교육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 세상을 변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직접적인 것은 이 지속 가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위기의식을 실제로 이제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것이 직접적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에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생각할 때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이 유네스코 같은 데 인식을 보면 기후 위기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의 어떤 경제적 모순의 심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파악할 때는 OECD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아닌 새로운 자본주의 정도를 설정하는 것 같고 유네스코는 입장이 불분명해요. 유네스코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기준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 지속 가능성이 자본주의 사회든 그 외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불분명한데 의미심장한 부분이 하나 있기는 해요. 성장주의를 폐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상황이 이제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기존 시스템의 실패도 배경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배제하고 주변하고 불평등 재산하고 있다. 실패와 배제를 낳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을 볼 때 지금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에서는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체제 전환을 꿈꾸는 어떤 교육의 운동의 근거와 명분이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이제 상황인식 공유가 미진하지만 점차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제 주요한 부분들을 좀 참고사항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시대인식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좀 의미 있는 부분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속 확대되는 소비와 지구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하는 경제 모델은 무모한 허구다. 그러니까 그렇죠. 성장주의를 확실히 어쨌든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 목적의 전환이에요. 유네스코 같은 경우 개인적 성공, 국가적 경쟁 및 경제 발전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교육이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 비판합니다. 단기적 특권과 안락함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잘못된 믿음을 심어왔다. 서로와 지구를 돌보고 연대하는 것을 훼손해왔다. 그러면서 직접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그 개인적 성공, 국가적 경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연중에 생각하는 교육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직접 비판이 없이 뭐 모든 사람들이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이렇게 했으면은 별 쟁점이 안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국가 문서에 직접적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교육 목적을 둘러싸 교육 목적이라 하는 것이 교육의 근본 방향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혁명의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교육운동을 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왔지만은 이것을 넘어서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면적인 논쟁을 전개하지 못해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유네스코 이런 어떤 문제제기로부터 이제 전면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혁적 역량이라는 개념을 제기를 하는데 별거 아닌 개념이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체 역량의 강화 얘기할 때 보통 생각하는 게 쪽수 아니면 정치적 힘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개개인의 어떤 그 역량,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어떤 지적, 그다음에 실천적 이런 이제 부분들의 역량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계획 강화를 이제 아까 이 자본과 노동계급의 그 중요한 대립 지점 중 하나가 보편계획을 축소하냐 강화하냐 문제인데 강화를 명백히 하고 있고요.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육을 제기한 부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동체 개념을 하게 되면 공공재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모든 교육의 무상화, 교육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평등의 강화, 노동자 민중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이제 뚜렷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교육과 관련해서 가치 창출이라는 자본의 그 어떤 개념을 운동진영에서도 꽤 많이 이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가치 창출이 아니라 의미 창조.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넓게 보면 경제적 가치만은 아닌데 경제적 가치로 보통 이해하기 쉽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의미 창조를 하는 것으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편화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회 변혁에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대학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교육을 해방적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진정으로 변혁적인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성인교육이 재개념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의 폐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고할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제목만 소개시켜드리면 기후위기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실천에 나서고 있는데 학교와 교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와 사회운동이 결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교육 시스템과 사회운동 간의 대화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은 관점이나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가 채용하면서 재구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대 변화와 새로운 교육론이라고 하는 이제 상황 변화를 맞이해서 교육혁명 의제를 상승적으로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주로 초중등 중심으로 얘기해봤는데 대학개혁, 생애교육으로 의제를 확대하고 대학개혁 같은 경우도 무상화, 평준화 이제 여기까지 제기됐는데 보편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 투쟁을 교육혁명 운동의 주요한 의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공동체 개념, 교육 목적 전환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고 대전환 시대 인식을 자본주의 체제 전환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재구성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변혁 운동이 여태까지 제대로 결합되어 왔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변혁적 주체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 논의가 상당히 매우 미비해요. 제가 막스와 그람시까지의 얘기밖에 소개시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뒤에 이 부분에 체계적 논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변혁적 주체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지 이 논의가 그냥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상승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 교육에서 변혁적 주체 형성의 토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성인교육, 즉 노동자 교육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세가 좀 역행적으로 되고 있죠. 근데 다시 좀 다르게 바라보면 오히려 역동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퇴행적 정치에 대한 전 민주적 반발,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세계 정세도 자본주의 이제 구조적 모순이 폭발 지경에 이르고 있죠. 거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십 년간 거품, 부채로 얘기되어 왔던 그런 부분을 버텨왔던 그런 상황에 모순이 폭발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혁명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전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